6. 경갑, 신을 편관 일간 정관 겁제. 5. 자사해, 상관 인수 식신 편인 350. 천간은 갑을과 경신이고 지지는 사해와 자오가 있는데 천간과 지지가 싸우고 있다. 사주의 화는 월지를 득하여 왕하고 수는 쇠한 형상인데 인수는 어쨌든 관살의 생조를 기뻐할 수밖에 없다고 보겠다. 그러나 경신이 사오에 앉아 있다는 것을 모르고 하는 말이다. 그리고 해자와도 서로 떨어져서 있으니 말 그대로 극설이 교차되었다고 해야 할 모양이다. 겸해서 운도 수를 만나지 못하고 있으니 온갖 고초를 겪게 되고 3명의 처와 4명의 아들을 모두 극하였다. 정축운이 되자 자수를 합거해서 불을 어둡게 하고 금을 생하는 구조가 되니 한 가지도 이룬 것이 없이 죽었다. 갑을 설명 사주가 수화의 전극의 상황이다. 월지 사화 중 편관인 경금이 시간에 토하나 뿌리가 미약하고 관살이 혼잡하여 격으로 삼지 못하고 병은 천간에서 금과 목이 싸우니 수로 통관해야 하며 지지는 수와 화가 싸우니 목으로 통관해야 한다. 사주가 이처럼 전극의 형상이 되면 불길한데 대우는 경기무정으로 흐른다. 진묘인축. 천간으로는 수가 오지 않고 지지로는 목이 올 때 젊은 시절 약간의 발전은 있다고 하나 축운을 만나서 해자축 방합으로 수가 강해져 화를 부수니 편관과 정관이 살아나 일간을 괴롭히는데 축이 다시 금을 생하니 일간이 무력하여 죽게 된 것이다. 이처럼 일간 양옆으로 관살이 있는 것이 병인데 관살을 제어하는 화를 다시 수가 극하고 있는 불길한 원국을 지닌 명조이다. 혹여 축운의 목숨을 부지했다 손치더라도 수운인 자해를 만나면 관살을 억제하는 식상인 화를 부수니 고난의 시기이다. 사주 구조 익히기 경갑, 신을 편관 일간 정관 겁제 5자 사해. 사주를 접하게 되면 가장 먼저 보아야 할 곳이 월지이다. 수와 화, 금과 목은 서로 대립된 오행으로 존재한다. 따라서 월지가 화라면 수는 무력하게 된다. 여기서는 지지에서 수화전극이 일어나는 상황이며 그 다음에는 천간을 보아야 하는데 천간은 얼굴과 같아 상처를 감출 수 없이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일간을 공격한다는 것은 매우 불길한데 일간의 좌우로 편관과 정관이 극하고 있으며 년간의 겁재인 을목을 월간의 신금이 을신중하고 있다. 천가지지가 모두 전극의 상황이라 사주 구조가 탁하며 이런 때에는 우선 조후나 신왕 신약을 떠나 일간이 관살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마치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머리에 불이 붙은 것과 같은 때문이다. 그래서 관살이 왕하여 일간이 공격을 당하면 무엇보다 식상으로 제사라는 것을 우선 용신으로 삼게 된다. 인성으로 살인상생하는 것이 식상으로 제사라는 것보다 격이 떨어지는 것은 인성이 식상을 극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명조에서는 관살인 금을 억제하는 화로서 용신을 삼아야 한다. 다행히 금 관살이 앉은 자리에서 화를 깔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라 할 수 있지만 지지에서 화를 공격하는 수가 수화전극을 일으키고 있다. 그렇다면 지지로는 수화의 싸움을 말리는 목이 오거나 술미 조토로서 토극수해야 한다. 천간으로는 병정화가 들어와서 관살을 억제해야 하고 지지로는 수화의 전극을 말리는 목이나 조토가 필요하게 된다.
이처럼 천간지지의 용신이 각기 다르면 본 명조는 어느 한 곳에 집중하는 힘이 미약하여 산만한 정신을 지니게 되어 불미한 것이다. 대운의 흐름을 보면 초년에는 모군을 지나지만 수군에 들면서 화의 세력을 설하여 관사를 돕기 때문에 매우 흉한 대운이다. 적천수에서는 수를 만나야 한다고 하지만 수를 만나면 화를 극하여 관살이 살아나 일간이 위험한 지경에 처하게 됨을 간과한 것이다. 이명조가 가장 좋았던 시기는 이공의 3공대인 인대운이었을 것이다. 인목은 걸록으로 신약한 일간의 뿌리가 되고 년지와는 인해합하여 사해충을 벗어나고 시지와는 인호합하여 좌우충을 벗어났으며 강한 화로서 관사를 극하니 일간이 관살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는 시기인 까닭이다. 적천수 참고 설명 합에도 옳은 경우가 있고 틀린 경우가 있으며 합이 많은 것은 좋은 것이 아니다. 합은 원래 아름다운 일이라고 말들 한다. 그렇지만 합을 기뻐할 때에나 해당하는 말이다. 만약 합을 꺼리는 경우에 합을 하고 있다면 충을 만난 것보다도 더 나쁘다고 봐야 한다. 왜냐하면 충이 있을 경우에는 합을 만나면 고요해지니 오히려 쉬운데 합은 충을 만나게 되면 또 동하니 그래서 어려운 것이다. 그러므로 희신에게 합해서 도와주는 경우에는 기쁘다고 말하게 된다. 예를 든다면 경김이 희신이라고 할 경우에 을목을 얻어 합하게 되면 화김이 되어서 돕게 되므로 이런 경우에 하는 말이다. 흉신은 또한 합을 해서 가버리는 것이 아름다운데 예를 든다면 간목이 흉신일 경우에 기토를 만나 합이 되어서 토로 화하여 제거되는 것을 말한다. 또 합해서 희신으로 화하는 것이란 예를 들어서 계수가 흉신인데 무토가 한신이면서 무계합이 되어서는 화로 화하여 희신이 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한신과 기신이 서로 합해서 희신으로 화하는 경우에는 임수가 한신이고 정화는 기신인데 정임합이 되어서 목으로 화한다면 희신이 되는 것이다. 또 좌우충이 있는데 희신이 우화에 있을 경우라면 축토를 얻어서 자축합이 되면 기라고 인신충에서 희신이 인목에 있을 경우에 해를 얻어서 인해 합이 되면 길신이 충을 받지 않으므로 모두 좋게 되는 것이다. 또 예를 들어서 기신과 합해서 기신을 도와주는 경우를 예로 든다면 기토가 기신인데 간목과 갑기 합해서 기신을 도와주게 되는 경우이다. 그리고 이때에는 을목이 희신이 되는데 경금으로서 을경합이 되어서 합에 빠져서 자신의 임무를 망각하여 흉하게 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또 희신이 한신과 합해서 기신이 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든다면 병화가 희신인데 한신인 신김과 합해서 물로 화하게 된다면 기신으로 된 셈이다. 또 한신과 기신이 합해서 흉신이 된 경우를 생각해 본다면 임수를 한신으로 봤을 경우에 정화가 기신이라면 정임이 합해서 목으로 화한이 흉신이 된 것으로 보겠다. 또 묘충에서 희신이 묘목에 있다면 진토와 진유 합해서 금으로 화하여 목을 극하게 되는 것도 생각할 수 있겠다. 사해충이 있을 경우에 희신이 사화에 있는 경우라면 신금과 사신이 합이 되어서 물로 화해서 오히려 화를 극하는 경우도 있겠다. 이러한 합은 원하지 않는 합이고 꺼리는 합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대체로 기신과 합해서 가버리거나 희신이 합해서 온다면 좋겠지만
만약 귀신과 합하더라도 가지 않는다면 좋아하기는 이르다. 또 희신이 합해도 오지 않는 경우에는 좋아하기가 이르다. 도리어 기반이 되어서 장애만 발생하게 된다. 와도 오지 않는다고 내분에 하는 말은 즉 화해도 화하지 않는 것을 말하니 마땅히 잘 살펴야 할 것이다. 갑을 설명 합이 되면 좋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나쁘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이다. 물론 일단 합이라고 해서 모두 좋은 것은 아니라는 정도의 답을 얻게 되는 것으로는 충분한 설명이다. 다만 여기에서 주의를 해야 할 것은 합을 한다고 해서 모두 화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원국에서 천간이 합화되는 것은 지지에서 간여지동인 비겁의 본기로 통근하지 말아야 합이 된다고 하였다. 합에 대한 설명 중에서 을목이 경금과 합해서 금이 된다면 경금이 용신이라면 오히려 좋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합화되어 금이 되지 않은 상태라면 또한 용신의 기반에 해당되기도 할 것이다. 그러므로 합이불화 합이부화의 의미란 합해도 화하지 않으면 오히려 기반이 되어서 작용만 못하게 만든다는 의미가 된다. 이것은 희용신이 합되면 희용신 작용이 떨어져 불길할 것이고 기구신이 합되어서 화하지 않으면 기구신의 작용을 하지 못하니 길할 것이다. 즉 천간에서 합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월지가 무엇인가에 따라 합하여 화하거나 합하지만 화하지 않는 경우로 본다. 예를 들어 을경이 합해 김이 되려면 신유월이라야 하고 병신이 합해 수로 화하려면 해자월이라야 하고 갑기 합토가 되려면 월지가 토라야 하고 정인목화하려면 월지가 인묘라야 하고 무게합화하려면 월지가 사오라야 화하게 된다. 월지가 그렇지 않으면 합만 할 뿐 화하지 않으므로 용신이 합하면 그냥 묶여버려 쓸모없는 기반이 된다. 그리고 월지뿐만 아니라 대운지에서도 천간합을 돕게 되는데 가령 천간에서 무게합하고 있는데 월지가 금이라 천간합이 이루어지지 않다가 대운지에서 사오화를 만나면 무게합화가 일어난다. 합화가 되거나 합이불화가 되는 것의 차이는 만일 을경합이 있고 경금이 용신이라면 을경합금이 되면 화한 오행이 용신을 돕게 되니 길할 것이다. 그러나 을경합만 되고 화하지 못하면 원래의 용신인 경금만 묶이니 용신 기반이 된 상황으로 불길하다 할 것이다. 또한 합화되어 기신으로 변하면 불길하고 합화되지 않더라도 기신을 묶어 기반시키면 길하다 할 것이다. 7. 을병경심 인수일간 편제 정제 미차인해 상관 정관 편인 편관 390 병자 일주가 초본에 태어났는데 병화는 약하고 목은 어리다. 그래서 용신은 목에 있고 기신은 김이 된다. 가장 기쁜 것은 사주에서 해수가 금의 성분을 유통시켜 주는 것인데 인목과 합해서 목을 생함으로 더욱 좋다고 하겠다. 그리고 시지의 미토는 또 을목의 뿌리가 되며 제어도 받는다. 그래서 탁한 것은 제거를 하고 청한 것은 머물러 두게 되니 중화가 되어서 순수하다고 하게 된다. 사람됨이 너그럽고 화평하며 일생의 벼슬길도 편안했다. 갑을 설명 병화가 인월에 태어나 월지 인목에 투출이 없으니 그대로 편인격이며 식신을 보지 않고 편정제의 억제를 받으니 편인격을 이룬다. 또한 연지 해수가 술생목으로 인목을 도우며 인해합하니
격국을 이루어 그릇이 커졌다. 일지에 자수 정관이 있고 편관의 수가 있어 관살 혼잡이나 시지 미토가 정관을 극하여 편관만 남으니 사주가 청해졌다. 해수가 인목을 살인 상생하니 관살이 일간을 극하지 않으며 천간에도 인성인 을목이 있어 운에서 임계수 관살을 만나도 살인 상생으로 신약한 일간을 도우니 사주 구성이 길하게 짜였다. 이처럼 관살을 만나도 인성이 있어 일간이 극을 당하지 않게 되면 나쁜 운이라도 흉하지 않고 일생이 편안 무탈하다. 그러나 천간에 인성이 있는데 다시 식상을 보거나 천간에 식상이 있는데 다시 인성을 보면 관살의 극설교가가 일어나 오히려 불길하게 된다. 사주 구조 익히기 을병경신 인수 일간 편제 정제 미자 인해 병화가 인월에 태어나 장생지이므로 사람됨이 총명하고 준수하다. 인월은 초온이 목화를 기뻐하는데 본 명조는 신약한 편이라 억부로도 목화를 기뻐하는 명인이 조후와 억부가 어긋나지 않아 목화원을 만나면 발전하게 된다. 그러나 수금으로 흘러가니 청년기와 중년기의 대운, 덕은 보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명조가 전극의 상황이 아니라 주류무체하게 흐르고 있다. 신약하면 관살의 위협이 걱정인데 지지의 해자는 모두 인월에서 흡수되어 편안하고 일지의 자수가 일간을 수극화로 극하려 하나 시지의 미토인 조토가 있어 토극수로 수의 위협을 막고 있어 일간이 두렵지 않다. 그리고 시지 상관은 흉신이나 시간의 을목이 목극토로 상관을 억제하니 상관이 폐인으로 인성을 차고 있어 상관의 흉폭성도 드러나지 않으니 인격자이다. 천간의 흉신인 재성의 경신금이 있으나 년간의 신금은 금생수하여 편관을 생하지만 월지 인목과 인해합하고 흡수되어 무탈하고 월간의 경금은 경인 절지에 앉아 무력하니 큰 탈이 없다. 만일 이때 천간에서 관살인 수가 토했다면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된다. 시간의 을목이 용신으로 미토에 통근하였고 시지의 미토도 좋더라. 금을 생하지 않고 수를 제어할 수 있으니 일거양득인 셈이다. 이처럼 신야약 지명의 인성이 천간으로 위치하면 관살의 해를 일간이 직접 당하지 않으니 구성이 청한 것이다. 다만 부부궁이 불미하고 천간의 재성 혼잡으로 연하는 겪을 수 있다. 명조가 이렇게 구성되면 크게 나쁜 운인 수운이 와도 인성인 인목이 설기하니 크게 흉함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축운은 해자축 방합하고 축밑 중하니 불길하고 심금은 인신충하고 신자합수하여 일간이 곤경에 처하게 된다. 을병경심 인수 일간 편제 정제 미자 인해 이명조에서는 천간의 육신만 표시했는데 사실 지지는 세 개의 지장간이 모여 있으므로 복잡하지만 천간은 단순하다. 즉 시간의 을목인 인수가 재성에 의해 극을 당하고 있다. 그것은 현상적으로 인성인 모친이 재성인 부친에게 극을 당한다는 의미이다. 만일 경신금의 뿌리가 깊다면 인성은 금극목으로 부서질 것이니 흉하게 된다. 또한 일간은 경금에 의해 용신인 인성이 부서진다고 해서 인성의 편을 들어 화극금으로 재성을 억제하지 못한다. 지지의 용도는 천간을 보필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면 사주를 분석하기가 용이하다. 본명은 일간이 월령을 얻었으나 금수가 강하여 관살의 공격을 받으니 신약하다.
목화원을 향하면 길하지만 불길한 수구문을 향하고 있다. 그런데도 사람됨이 너그럽고 화평해서 일생의 벼슬길이 편안하다고 하였다. 그것은 재성인 금이 통근을 하지 못했고 인성인 을목은 인목과 미토에 통근하여 천간에서 금의 극을 받아도 건전하여 용신이 부서지지 않았으며 일지에서 자수 관살이 일간 병화를 공격해도 시지의 미토가 토극수로 관살을 억제하고 월지 인목이 관살을 흡수하는 연유일 것이다. 8. 신임경무 인수 일간 편인 편관 촉인 신자 정관 식신 편인 겁제 580. 이민 일간이 초가을에 태어났는데 가을 물이 근원에 통해져 있는 것이 튼튼하다. 그리고 인수가 너무 많은 상태에서 무토나 축토는 능히 금을 생하고 수를 제어하기는 어려우니 내버려두고 쓰지 않는다. 다만 수의 성질에 순응하여 인목으로서 용신을 삼는다. 계수 대운에서 금을 설하고 목을 생함으로 반수에 들었고 해운에서는 북방이 되므로 축토의 습기가 병인데 제거를 한다. 또 인목을 생하면서 합하니 과거에 연이어 급제하고 이름이 한림원에 높았다. 다만 싫은 것은 인신충을 만난 것인데 빼어난 기운에 해당하는 인목이 손상을 받아서 지연의 벼슬로 떨어지고 갑자대 운에는 소와 목이 들어와서 벼슬이 편안했는데 을목운에는 경금과 합이 되어서 난폭함만 도와주게 되니 파직당하여 집으로 돌아갔다가 축운에는 금을 생하니 사망하게 되었던 것이다. 갑을 설명신월에 임수가 투한이 편인격인데 일지에서 식신을 보았고 편인을 억제하는 재성인 화가 없어 파격이다. 580으로 인성이 많아 신왕한데 길대운인 화운을 만나지 못해 불발이 된 사주이다. 술토내는 길하여 과거에 급제하고 한림원에서 출세를 했을 터이고 해운에는 인해암목하여 용신을 도운이 길했으나 원국에서 월일지 인신 중이라 용신의 흠이 생겼다. 자운도 신자합수로 인신중을 제어하니 길했을 것이다. 그러나 을축대운을 만나 을목은 천간에서 을경합으로 월지가 금이라 금으로 합화했으니 신왕한 일간을 더욱 신왕하게 만들고 지지축토는 신금을 도생금하니 용신인 식신, 인목이 왕한 금의 극을 받아 금극목으로 부서지니 사망하였다. 사주 구조 익히기 신임 경무 인수 일간 편인 편관 촉인 신자. 임수가 신월에 태어나 경금이 투한이 편인격이며 인성이 혼잡되었고 년간의 편관인 무토도 인성을 돕게 되니 왕한 일간을 억제하는 관성의 용도가 쓸모없이 폐기되었다. 비록 겨울생은 아니라도 주중에 금수가 강하고 화가 없으니 조후가 불균으로 미는 구석이라곤 일지인목에 의지하고 있다. 식신인 인목으로 강한 일간의 세를 설기하고 인중병화를 의지해 추위를 해결하는데 그나마 인신중으로 부서지니 사주 구성이 탁하기 짝이 없다. 이처럼 인성이 일간을 덮어버리면 모친의 덕이 좋을 리 없고 공부의 덕을 볼 수가 없다. 목화운을 만나면 대운덕으로 살아난다지만 대운도 금수로 향하니 화운을 만나지 못한다. 모친덕은 말할 것도 없으니 부친덕을 보면 우선 연월에서 재성을 찾아야 하는데 없다. 그렇다고 일지인중 병화를 재성으로 쓰기 전에 연월에 재성이 없으면 인성으로 부친덕을 살펴야 한다. 만일 인성 또한 없다면 그때 일지에 있는 재성을 쓰게 된다.
왜냐하면 일지는 부부궁이므로 일지재성은 부인을 의미하는 까닭이다. 월지의 인성인 경금이 있으니 부친을 보게 되는데 월간의 기신이니 부모 덕이 없으며 인성이 일간을 돕지 않고 일지와 인신중하니 부친 덕도 기대할 수 없다. 월일지 역마인 인신중이라 일찍 부모 곁을 떠나 타향살이를 전전한다. 만일 신자반 합이라도 천간에 수가 투하지 않아 인신충을 풀지 못한다. 또한 인신충을 풀더라도 금극목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일지인목이 지지에 화가 있었다면 목생화로 불려갈 텐데 없으니 고림무원이다. 이 상황에서는 수가 수생목을 한다지만 설기구가 인목 하나뿐이라 수가 들어오면 오히려 막히니 불길하다. 그러나 인신충을 통관하는 역할을 하게 되니 용신이 온전해지는 길함도 나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인목의 설기구인 화를 쓰는 것이 길하니 수는 희신이 되지 못하고 화를 희신으로 삼는 것이다. 설명을 보면 해온에 급제하고 이름이 높았다고 하는데 해수는 인해암목하여 인신충을 벗어난 까닭이고 자수는 신자합수로 용신 인목을 온전히 살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화원을 만나지 못했고 편관이 무토가 자좌 무게합으로 기반되어 벼슬이 올라감에는 한계가 있다. 이 명조는 습한 것이 병이고 금인성과다가 병이고 인신충이 병이다. 9. 정병 임정겁제 일간 편관 겁제 유호인해 정제 겁제 편인 편관 560 병호 일간이 인월에 태어났는데 천간에 두 개의 정화가 투출되어 있으니 그 왕한 세력을 가히 짐작할 만하겠다. 임수는 해수의 통근을 하고 있으니 바로 살인상생이라고 하겠다. 그런데 싫은 것은 정임합과 인해합으로 목으로 화하는 것이다. 관살이 무력해지자 이로 인해서 겁제도 또한 사납게 날뛰니 군겁쟁제의 형상이라고 하겠다. 초원의 북방의 김수운으로 바뀌자 부모의 유산이 많아서 넉넉했는데 무술대운으로 바뀌면서 인호술 화국이 되는 형상인데 그렇게 되니까 김수를 모두 극해서 없애버린 모양이니 그래서 집안이 망하고 자신도 죽었던 것이다. 갑을 설명 병화가 인월에 태나 천간 투출이 없으니 그대로 편인격이며 편인은 흉격이라 식신을 도식시키지 말아야 하며 재성으로 억제를 해야 한다. 그러나 시지 유금인 정제는 시간의 정화로부터 화극금을 당하고 일지 오화에게도 극을 당하니 군겁쟁제의 형상이다. 강한 화세인 비겁을 막아줄 수 관살은 정임합 인해합하여 목으로 화니 목생화로 오히려 강한 화를 돕고 있어 불길하다. 이렇게 되면 위인의 성품은 인성과 비겁이 날뛰니 욕심과 고집이 세서 주변의 원망을 듣기 일수이다. 수관살의 향방을 보면 시간의 임수는 앉은 자리 인목의 설기당의 일지오화를 돕고 인호합화되어 일간을 더욱 강하게 만들고 있다. 년지해수도 인해합목하여 일지오화를 도우니 관살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 날뛰는 비겁을 제어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비겁은 많은데 제어하는 관살이 무력하여 일지양인의 성격도 난폭하고 자신 밖에 모르는 이기심이 강하며 탐욕에 찬 인간성을 지니게 된다. 그러나 천간지지로 정임합, 인해합, 인호합이 있으니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사교성은 있다고 본다. 사주 구조 익히기 정병 임정겁제 일간 편관 겁제 유오인해
편인격으로 인월은 추우니 화을 요하는데 화가 너무 왕하니 오히려 금수를 요하게 된다. 이처럼 조후도 사주의 구성을 살피고 필요한지를 보아야 한다. 월간의 편관인 임수는 정임합으로 기반되었고 년지 해수는 인해합으로 기반되었고 시지의 유금은 화극금을 당하고 있으니 용신으로 삼기는 하지만 지지에 습토가 없어 용신이 고립되어 군비쟁제를 당하는 무력한 상황이다. 비겁이 날뛰는데 관살이 무력하니 성격도 난폭하고 욕심과 이기심이 강하며 형제덕은 없고 인성인 인목도 일간을 돕지 않으니 모친 덕도 기대하기 어려운데 다만 월간에 희신인 임수가 있으니 부모덕은 있다고 본다. 초년 중년 대운까지 금수를 만나 길했으나 술대운에는 화가 많은 명조에서는 쥐약처럼 위험한 대운이다. 더구나 인호술로 삼합까지 하니 금수가 모두 부서지는 형국이라 집안도 망하고 자신도 죽었다고 하였다. 정병임 정겁제 일간 편관 겁제 유오인해 이처럼 금수가 필요한 명조에서 천간에는 화가 강해 수가 합거되고 부서지니 지지를 보아야 한다. 임수를 돕는 연지의 해수는 인해합으로 기반되었고 시지의 유금은 강한 화의 화극금을 당하니 수를 도울 여력이 없다. 따라서 길신이 모두 정의만목하고 인해합목으로 변질되어 기신으로 변했으니 주변의 사람들이 본명과 등을 돌리고 있다. 그것은 비겁이 강해 고집이 세고 법과 원칙이며 절제를 의미하는 관살이 모두 합거되어 무력하니 무법자처럼 자신의 욕심을 채우면서 살아온 결과일 것이다. 10. 병무갑기 편인 일간 편관 겁제 진인술해 비견 편관 비견 편제 540 무토가 늦가을에 태어났지만 술월이라 토의 기운을 얻었고 비견과 인수가 함께 있다. 그러니 일주는 여하튼 왕하지 않을 수가 없겠다. 다만 간목의 진기라고 하니까 지지에서 장생과 노광까지 얻은 상태에서 또 진토까지도 목의 여기이므로 화의 기운을 설하고 금의 제어가 없으니 살의 세력이 상당하다고 하겠다. 반가운 것은 갑기합이 된 것인데 그래서 일주는 극제를 받지 않고 다시 묘하게도 중년의 운이 토김으로 달리게 되니 제하고 화음이 적당해서 이름도 높았을 뿐더러 복록도 두둑했던 것이다. 갑을 설명 무토가 수월의 태나 화토가 강해 신왕한 명조이다. 시간의 병화 인성이 있어 천간의 편관인 갑목은 목생과 화생토로 강한 일간을 도와 불길한데 년간의 기토와 갑기합토로 변하니 오히려 일간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음이 다행이라 하겠다. 비록 천간의 갑목은 토로 변했지만 일지에서 인목 편관을 깔고 있으니 여전히 목으로서 왕한 일간을 억제할 수 있다. 재성인 해수가 년간에 있으니 설령 운에서 식상금운을 만나도 금생수 수생목이 되어 일지용신인 인목이 상하지 않음이 다행이다. 오화대운에는 인호술 화국을 이루니 불기라고 인묘진 목대운을 향할 때 북위할 것이다. 이처럼 용신은 직접 극을 당하지 않도록 용신을 생해주는 원신을 대동하면 기라고 기신이 원신을 대동하면 극을 받아도 부서지지 않으니 불기란 것이다. 사주 구조 익히기 병무갑기 편인 일간 편관 겁재진 인술해 무토가 수월에 태어나 같은 오행은 격을 잡지 않으니 화토가 많아 신왕지명이다.
우선 월지에서 비겁이 있게 되면 대부분 신왕지명으로 본다. 그리고 일간이 통근하면 건왕하다고 하는데 식상과 재성이 보이면 식상생재로 용신을 삼으면 거의 틀리지 않는다. 현대는 재성을 위주로 사회가 구성된 까닭일 것이다. 우선 이 명조는 재성인 수가 일지와 멀어 무정한 구조이며 토국수를 당하고 있어 무력한 상황이다. 다행히 지지에 습토가 있어 대운에서 수운을 만나면 붙을 자리가 있어 길한 것이다. 예전에는 관성을 위주로 명조를 파악했으나 지금은 재성을 위주로 살펴야 할 것이다. 우선 해수인 편제를 월지 술토가 극하고 있으나 일지에서 다시 목극토로 억제하고 있다. 그것은 관성인 목이 길한 역할을 한다는 의미도 된다. 월간의 간목은 갑기합되어 무정하나 일지인목은 제하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일지인목을 용신하게 된다. 부부궁에 용신이 있으니 부부궁은 길할 것이나 재성을 토국수하니 고집이 세서 부인 말을 듣지 않는 편이다. 또한 식상인 금이 없으니 철을 위하는 마음도 부족하고 남들과의 대화 소통도 잘 하지 못한다. 토일주는 신용이 있고 책임감은 강하나 융통성이 없고 고집이 센 것이 흠이다. 또한 일간 옆에 편관이 있는 것은 두려운 것인데 갑기합토를 이루었다. 월지도 술토가 되어 토로 화하니 토를 얻게 된다. 그것은 즉 비겁을 얻으니 주변의 동업자나 동료는 많다는 의미가 된다. 합의불화로 끝나면 용신일 때는 기반이 되어버리나 이처럼 합화가 되면 비겁을 얻게 된다. 물론 길신으로 화하면 더욱 좋겠지만 기신으로 변해도 그것과는 상관없이 주변에 비겁인 동료나 동업자가 많이 모인다는 것이다. 따라서 합의불화보다는 합화가 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물론 기신들이 합의불화로 묶이면 좋겠지만 기신들이 합화가 되면 묶이기도 하면서 합화된 오행의 긍정적인 부분이 나타나므로 도움이 된다. 합화가 되는지를 보려면 월지를 보아야 하는데 갑기합토가 되니 월지가 토를 돕는 화토면 합화가 되고 월지가 화토가 아니라 해도 대운지에서 토를 보면 합화가 된다. 그러므로 대운지에서 토를 만나면 갑기합토가 이루어지니 신왕의 비겁은 기신이라 불길하지만 주변의 동료나 동업자는 떠나지 않고 남게 되니 비겁운에는 재성을 부수니 재물도 손실이고 여자도 무너지지만 친구 동료는 그래도 위로가 된다는 의미이다. 이 명조는 이미 갑기합토로 변했으니 토를 만나면 기신으로 작용할 뿐이다.